처음 만나는 액세스 2019.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고 디자인 보기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엑셀 파일을 액세스로 가져오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원본 및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파일 이름의 찾아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올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액세스 입장에서는 엑셀 데이터가 외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해당하는 엑셀 파일을 찾아보기 누르셔서 해당하는 파일 위치와 파일 경로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으로 띄워넣는, 추가하는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테이블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3-1번 엑셀 파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거래 번호와 받는 사람, 보낸 금액, 수수료, 그리고 송금 메모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용해서 이 엑셀 자료를 한번 액세스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S 2019로 화면을 살짝 쿡 이동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외부 데이터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하는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 명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엑셀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아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 폴더인 처음 만나는 액세스 2019에 들어가서 3-1번 엑셀 파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엑셀 파일을 어떤 데이터 형태로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든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어 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되고 시트의 이름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시트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한번 엑셀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형이라고 하는 시트와 테이블 1이라고 하는 시트, 이렇게 두 개의 시트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트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시트가 비유형 테이블 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각각의 워크시트를 선택을 할 때마다 해당하는 워크시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버튼을 선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 머리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열 머리글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만약에 열 머리글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번호, 받는 사람, 보낸 금액, 수수료, 송금 메모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필드 제목, 필드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머리글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행이 열머리글이 있음을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뭐냐면 각 필드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엑셀에서는 거래번호라고 하는 필드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 내가 SS로 가져오면서 필드의 이름, 그러니까 보여진 형태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텍스트나 숫자나 날짜, 시간과 같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형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 중 선택한 필드에 대한 설정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거래 번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고요. 기본 키 설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본 키 설정은 저희가 차후 차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자, 받는 사람 먼저 볼게요. 받는 사람.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필드 이름이 이렇게 뜨죠. 필드 이름이 이렇게 뜨고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낸 금액. 보낸 금액은 숫자, 정수롱, 통화 형식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보낸 금액의 현재는 실수 더블 형식으로 되는데 얘를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통화 형식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자, 수수료 또한 정수롱 통화 형식으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선택을 해주시고, 현재는 데이터 형식이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얘도 이제 실수롱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결과값을 보시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 변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메모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되는 거고, 거래 코드는 지금 저희가 가져온 엑셀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필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필드를 안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필드 포함을 안 함을 하게 되면 선택한 필드는 이제 가져올 때 표시되지 않도록, 가져오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서 필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면 엑셀에서는 보낸 금액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액세스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본 키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기본 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값, 그러니까 고유에 구분할 수 있는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고유의 값을 거래번호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 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 키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거? 거래번호가 고유의 값이다. 자, 옆에 있는 역삼각형 버튼 눌러서 다른 데이터를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기본 키를 따로 설정하는 걸 원치 않다라고 하시면 기본 키 없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기본 키 선택을 해서 거래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로 가져오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름으로 엑셀에서 가져온 내용을 만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테이블 이름을 엑셀에서 가져오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경로 파일, 해당하는 XLSX, 말 그대로 엑셀 파일이죠. 얘를 테이블, 우리가 만든 엑셀에서 가져오기라고 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당하는 단계가 뭐 일정하게 반복된 단계라고 하면 뭐 가져오는 단계를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짜잔! 엑셀에서 테이블 가져오기라고 하는 테이블이 새롭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로 바꿔서 실질적인 설정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단 해당하는 시트,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텍스트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할 거예요.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할 건데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짧은 텍스트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왜? 255바이트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1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번호는 10자리로 표현이 돼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이 필드 크기가 255 최대값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를 이제 1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말 그대로 거래 번호는 이제 크기 형식을 10으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준 거고요.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이 8인데 여기서 크기를 8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 선택을 해서 자, 필드 크기를 이번에는 숫자 8로 설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낸 금액은 정수롱 통화 형식 숫자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낸 금액을 숫자인데 정수롱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드 크기 밑에 보시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이제 통화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화 표시가 앞쪽에 쭉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수롱에다가 통화를 맞춰서 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드 크기는 이미 정수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형식만 통화로 변경을 해주시면 어쨌든 금액으로 앞에 원화 표시가 붙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금 메모는 텍스트 10자리로 형식을 설정할 거래요. 그러면 얘도 짧은 텍스트 필드 크기를 10자리로 값을 명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코드, 엑셀 파일에는 우리가 가져온 파일에는 거래 코드라고 하는 파일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이걸 한번 추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다가 거래 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고 필드 크기는 4자리, 자, 그 다음에 조회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텍스트 상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텍스트 상자를 목록 상자,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콤보 상자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행 원본 유형이 있는데요. 행 연봉 유형을 우리는 값 필드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필드. 자, 그러면 행 원본에서 우리가 직접 그런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에서는 우리가 필드 크기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콤보 상자는 이제 형식이 아니에요. 콤보 상자는 이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얘를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y n-01, n-02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행 내용들이 값인 거죠. 값.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을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행 원본을 자, y랑 쉼표 n-01, 쉼표 n-02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키를 꽝 하고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주시면 거래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점이 표시가 되는 부분은 뭔가 점이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쓸데없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죠. 여기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그죠?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해당하는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디자인 보기 설정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설정. 자, 디자인 보기 설정은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라고 하면요. 테이블 도구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필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데이터 보기를 형태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시트 보기를 디자인 보기로 바꾸실 수 있어요. 다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작성기에 들어가서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 맞는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인덱스 목록을 직접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메뉴는 외부 데이터에서 내보내기가 아니에요. 내보내기는 바깥으로 빼내는 거고, 자, 우리는 엑셀에서 가져올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 원본 엑셀을 선택을 하면 액세스 입장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 조건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찾아보기 메뉴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각 필드에 대한 제목을 지정하되 데이터에 대한 형식, 크기를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키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그 필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드 이름을 넣고 형식을 넣고 크기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